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일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직장에서는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아주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직장 상사는 당연한 거고, 그건 뭐 일반적인 거니까 뭐 아예 언급을 안 하고, 후배 직원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부하 직원들 때문에 거꾸로 시집살이 하는 그런 직장인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윗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대놓고 어디다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부하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굉장히 끙끙 앓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 나를 무시하는 부하 직원, 후배 직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버릇을 고쳐놓을까요?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토리는요, 직장 수업 TV 유튜브 구독자신데, 그분이 이제 보시고 본인의 사례를 이메일로 고민을 상담 요청해 오셨어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30대의 여자 대리분이신데, 이제 그 팀에 그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배정받아갖고 이제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쪽 윤대리님 팀에도 신입사원이 이제 배정받아서 아주 파릇파릇한 그 신입사원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의 태도가 가관이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어떤가 하면, 이제 과장, 이제 뭐 팀장, 이렇게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뭐 거의 군대처럼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막 보고도 막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이러는데, 윤대리는 이제 거의 본인이 이렇게 대충 무시해도 되는 어떤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입사원이. 뭐 인사도 뭐 건등건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뭐 인사를 제대로 제가 한 거야, 만 거야, 막 이런 느낌 되게.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가다 그렇게 말대꾸도 퐁당퐁당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이제 기분을 거슬리는 거죠. 이분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한테, 직장 상사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이제 이 직원한테 받는 스트레스, 신입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울상이 된 상태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답장을 해드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 했을 경우에, 이제 윤대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두 단계를 밟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장이나 팀장에 비해서 어떤 선배로서 어떤 리스펙트 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나? 나를 그렇게 무시할 만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그 직원한테 막 초점을 맞춰갖고 막 그 직원만 나쁘네, 버르장머리 없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포커스를 나한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걸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일을 뭐 윗사람들한테 시키는 일을 이렇게 막 제대로 못 해갖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질타당하고 이러는 거를 신입사원이 봐서 제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정에 맞춰서 일을 참 잘해. 그러면 뭐 출근이 늦어갖고 얘가 우습게 보나? 출근도 되게 이렇게 일찍 잘해. 그리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인사도 잘하고, 나 예의 바른 사람, 나 예의 발라. 그다음에 일도 잘해. 뭐 시간 관리도 잘해. 뭐 나한테는 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나 혼자 착각한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멘토 있잖아요. 그런 멘토한테 가서 이제 같이 의논을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 멘토가, 너한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너는 참 직장생활 잘 해내고 있고, 걔가 그렇게 버릇 없이 굴거나 그렇다면 걔 인성의 문제야. 그 친구 인성의 문제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럼 오케이. 나에 대한 일단 뭐 문제는 없는 거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 첫 번째 단계에 일단 걸렸다.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발견되게 된다면, 뭐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쳐서 더욱더 이제 발전하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한테 문제가 없다.
그 친구, 우리 멘토 말따나 그 친구의 인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그 단계,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친구에 대한 문제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섰어요. 그렇게 되면, 자, 그때서부터는 첫 번째. 그 무례한 후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딱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이제 회사라는 데가 어떤 학교도 아니고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프로들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어떤 애송이, 신입사원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에너지를 뺏긴다. 그리고 회사에 와서 뭐 열만큼 뭐 기분 좋게 일할 거를 갖다가 저 친구한테 에너지를 한 3을 뺏기고 나니까 7밖에 나의 에너지가 남지 않았다. 그럼 결국 나의 이제 실적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내 회사 생활의 어떤 그 삶의 퀄리티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원칙을 딱 세워놓으면 정신적으로 그렇게 원칙이 없는 사람하고 굉장히 처음부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먼저 그런 원칙을 세우세요. 그 회사에 다니면서 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원형 탈모증 생기고 막 이명 생기고 막 무슨 뭐 문제가 생겨서 막 쓰러지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걸 끙끙거리고 말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런 직원들을 보고 이제 주변에서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원형 탈모증 생길만 해. 저 뭐 팀장이 오직 들볶아야지. 쯧쯧쯧.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팀장이 아주 못돼서 저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별로 사람들 얘기 안 해요. 도대체 자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저 친구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멘탈이 약해. 너무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프로들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나의 유능함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 변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친구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 받지 말아야지. 이건 사실 그 뭐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로부터 저 부정적인 요소로부터는 나를 지켜야 된다. 영향받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신입사원을 한 번쯤은 불러다가 얘기를 하세요. 맨 처음에 불러다 얘기할 때는 칭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할 게 없고 싸가지 없는 정말 그런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중에 그나마 칭찬할 만한 거를 너는 그 새로 이제 들어온 지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때? 뭐 재미있어? 뭐 지금 뭐 당신은 이런 일들을 내가 봤을 때 참 잘해내는 것 같아. 이런 쪽으로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참 좋은 점이야. 앞으로 그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고 나갖고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아주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지 말고 너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내 얼굴만 깎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한 다음에 단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감정을 휙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막 나무라면은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뭔데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거는 어떤 지적해 주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그건 이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회의 시간에 어떤 선배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일단 기다렸다가 그 선배의 말이 다 끝나면 말 탁 자르고 나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행동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제대로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자 선배가 말이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외람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이나 인사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애티튜드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되 개인적인 감정을 싣지 말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는 그래, 이게 격려로 끝내는 거죠. 그래도 이제 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만큼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요런 부분들만 더 고치면 굉장히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쳐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응원한다, 격려한다. 이런 식으로 격려의 말로 마무리를 딱 내는 거죠. 아셨죠? 칭찬, 구체적인 사례 들어서 지적, 그 다음 격려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빨리빨리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고칠 사람이었으면 진짜 고쳤겠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못 고친다. 고치면 이제 그 고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세요. 아, 그래.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고치려는 것 같은데, 참 보기 좋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래도 못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긍정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팀장, 과장, 뭐 또 후배 직원들, 뭐 동료들 이렇게 있잖아요. 부정적인 이제 그런 관계와는 굉장히 공식적인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쳐. 그러면 굉장히 공식적인 뭐 그렇다고 막 미워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챙겨줄 것만 챙겨주고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일을 진행할 거 공식적으로만 하고 나머지 나의 모든 에너지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더 쏟는 거예요. 그들한테 더 협력하고 그들을 더 돌보고 그래서 어떤 그들과의 더 이제 친밀도를 높여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서 팀워크를 다지고 어떤 일의 실적을 더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집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례한 후배 때문에 그런 버릇없는 후배 때문에 기운 빼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간단한 일단 원칙이 있잖아요. 요것대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런 만약에 후배 직원이 있다면 한번 실행해 보시는 거 효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나를 무시하는 부하 직원이나 후배 직원, 어떻게 버릇을 고칠 건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일단,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건지, 나한테 먼저 포커스를 맞춰본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한번 셀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멘토한테도, 조언을 구해서, 나한테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원칙을 정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결심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버릇없는 부하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칭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격려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부하 직원하고 한번 이제 미팅을 하시고 그래도 최악의 경우인데요. 그래도 못 고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친구하고는 정말 아주 최소한의 공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고 나의 에너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에너지는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한다.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리 시절에 막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그런 제가 이제 여자라는 어떤 그런 데 대해서 피해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시대가 좀 그랬으니까. 그런데 막 굉장히 신입사원들이 막 들어와서 제가 사수였거든요. 대리급 사수. 신입사원들 가르치고 이러는. 그런데 이 직원들이 막 저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직원들 한다는 얘기가 뭐 제 동료들이나 제 선배들 보고는 꼬박꼬박 과장님, 팀장님 다 하면서 저한테는 와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니들 한번 죽어볼래 오늘? 막 이런 막 그냥 울분이 있었던 그런 저의 예전 직장 생활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 직원들도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좀 막 나를 무시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친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직원들한테 잘 좀 지금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대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룰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나 하면 정말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호되게 질책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문제 아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젊은 이 혈기와 막 그런 막 피해의식과 이런 게 막 뒤범벅이 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습죠. 진짜 젊은 날의 치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 방법에 따라서 후배 직원과 좀 더 건강한 에너지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게끔 지혜로운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대리급이거나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렇게 요즘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세대와는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금기어고요, 요즘 애들이란 말은. 그리고 일단 그 신세대를 어떤 이해하려는 그런 이제 뭐 사실 인터넷만 찾아봐도 그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자세히 막 나와 있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다 이해하는 데서 먼저 출발해서 이런 룰들이 적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 유익하셨나요? 옆에 추천 영상 나가고 있으니까요. 추천 영상 함께 봐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하셔서 한 식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